지난주 금요일 새누리당의 운명을 결정지을 친박과 비박 간 한판 승부가 있었습니다. 승자는 친박이었죠. 친박의 건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었는데요. 여전히 경랑에서 서핑 중인 새누리당의 미래, 방향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습니다. 친박과 비박이 그야말로 다이다이로 붙었는데 비박이 패배했습니다. 지금 친박이 어쨌든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비박이 졌어요. 패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이제 대통령 탄핵안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에 열린 선거였는데 대충 이제 민심으로 보면 당연히 친박이 쪼그라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62대 55표, 네. 7표 차이로 친박이 또 이겼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친박이 숫자에서 여전히 우위다 이걸 보여준 건데 그 내부로 들어가면 이제 몇 가지 이제 나경원 후보, 비박계의 나경원 후보를 세웠고 친박의 정우택 후보였는데 인물 구도에서 조금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제 자성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총선 직후에 5월달에 이제 정진석 후보하고 붙어가지고 그때도 원내대표 경선에서 떨어졌었죠. 당시에도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대중적으로는 인지도가 높고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사람이지만 당내에서는 또 약간 표의 확장성에서 좀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또 같이 짝을 이뤘던 김세연 정책위의장 후보도 굉장히 젊고 유능하고 참신한 그 지도자감이지만 사실 나이가 굉장히 40대 중반으로 새누리당 그 굉장히 보수적인 풍토에서는 정책위의장이 되면 최고위원이거든요. 당연직 최고위원인데 같이 최고위원으로서 그 의원들이 최고위원님 이렇게 상대해주기 버거운 그런 점도 고려됐을 거다라고 이제 뒷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이른바 그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우리가 북한 사회를 이해할 때 잘 이해가 안 가면은 북한 주민들 또는 북한 어떤 지도부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건데요. 이것도 이제 새누리당 사정을 좀 잘 아는 분들한테 물어봤죠. 내재적 접근법을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랬더니 4.13 총선에서 바로 친박이 이런 식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공천 파동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그 결과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지금 친박하고 비박이 한 반반 정도 되는데 탄핵 때는 그 가운데 있는 한 10명 정도가 찬성적으로 왔었던 거고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반대로 친박을 선택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특히 이제 새누리당 사정을 지금 이제 과거에 친여 성향, 좀 뭐 보수 성향 신문들이 좀 더 한겨레보다는 좀 더 정확히 알 것 같아서 이제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민심 역행 친박과 웰빙 비박의 공생이다. 이제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표현이 맞다고 합니다. 이제 비박 쪽에서는 절박감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 후보 선정에서도 좀 실패했고요. 또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아주 치열하게 붙는 싸움인데 별로 그렇게 치열하지 않게 뭐 민심에 따라서 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안이하게 대처했다가 이런 아주 참담한 결과가 나왔고 지금 약간 뒤늦게 좀 약간 호들갑을 떨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사실 좀 이렇게 그 균열을 낸 상태에서 비박이 이 선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직후에 이제 당이 쪼개진 많이 하는 와중이었는데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사실 김무성, 유승민 두 분이 이제 축이지 않습니까 비박계에. 그런데 김무성 전 대표는 원내대표 경선에 우리 참여하지 말자. 참여해봐야 이게 계속 친박에 말려드는 이 계속 그런 순서가 되는 거고 우리가 뭘 새로운 걸 도모하기 어려워진다 갈수록 그래서 보이콧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다. 우리 최대한 당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해봐야 된다. 해서 원내대표 경선도 해보자. 그래서 다수의 비박계 의원들이 거기 동참한 거고 그 와중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내가 해보겠다라고 나선 거였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도 뭐 후보로 거론은 됐었고 본인도 생각은 좀 있었지만 뭐 나 의원이 또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본인은 뭐 빠지게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냉소 분위기에서 이제 선거가 진행된 거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선거운동을 대신 해주고 띄워주고 한 게 아니라 나경원 의원, 김세연 의원 두 후보와 유승민 의원의 또 그 뒤에서의 그 서포트 이런 정도로만 좀 선거가
치러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굳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해를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죠. 예, 좀 큰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뭐 새누리당의 한계일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번에 새롭게 원내대표로 뽑힌 정우택 의원, 범친박으로 이제 불리는 사람인데 중앙 무대에서 뭐 그렇게 크게 활동을 했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죠? 예, 행시 출신이고요. 지금 아마 4선 국회의원일 겁니다. 네. 15대 자민련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국회의원을 일단 2번 하고 네. 예, 두 번째 국회의원을 할 때 2001년이죠. 48살의 나이로 해양수산부 장관을 자민련 몫으로 네. 했고요. 그 다음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충북지사를 지낸 다음에 다시 19대, 20대 국회의원에 이제 연속 당선된 4선 국회의원입니다. 서울에서 뭐 그렇게 중앙정치에서 활발하게 활동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분이 11월 10일에 서울역 앞에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자 이런 보수단체 집회에 나와서 이제 아주 이례적으로 새누리당에선 그 당시에는 아마 정우택 의원만 나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하려는 음모를 막자 이렇게 연설을 해서 현장에서 아주 뜨거운 박수를 받았던 그런 일이 있고요. 이분은 이제 선친이 정운갑 전 의원이라고 이제 농림부 장관을 했었고요. 79년 유신 말에 박정희 정권이 법원을 시켜서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를 제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김영삼 총재의 제명 직후에 총재 직무 대행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정운갑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우택 의원의 선친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선친인 박정희하고 약간 이상한 인연으로 얽혀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특이한 것은 이분이 네. 대권 꿈이 그랬죠. 예, 네. 있습니다. 우리 저 한겨레 캐스트에서도 출연해서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이 있고요. 이번에 원내대표 당선된 다음에 눈물을 좀 비치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권 꿈을 접고 내가 또 다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감이 교차한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성격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향후 지도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게 될 겁니다. 그걸 꾸리기 위해서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계기이라고 그런 설명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향후 지도부 비상대책위원회 어떻게 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새누리당의 법적 대표가 바로 정우택 원내대표입니다. 앞으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전국위원회에서 이제 동의, 인준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친박 입장에서는 그걸 서둘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이미 당 대표를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뭐 아마 천천히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아니 진짜 그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문자로 보냈다는데 내 그 전화를 아무리 뒤져봐도 문자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충청도 특유의 뭐 약간 더듬수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간 끌기와 명분 뺏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주류의 최후 통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후 통첩은 그쪽에서 했다는데 그래서 난 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좀 천천히 생각해가면서 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왕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서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는 시간이 꽤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정우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추천권을 비주류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비주류에서는 그러면 유승민으로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또 정우택 원내대표는 유승민은 비대위원장이 되면 당이 풍비박산 날 수 있다. 거부 의사를 밝혔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죠. 어쨌든 유승민만은 안 된다. 이런 이제 정서가 있는 것 같은데 친박은 왜 유승민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전사가 좀 깊죠. 유승민 의원이 사실은 원조 친박이죠. 원조 친박. 그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이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제 박근혜 당시 후보는 이명박 후보한테 패한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 의원은 이제 점점 거리가 멀어진 거고요. 그러면서 다른 이제 친박 최경환, 서청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주요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고 그 유승민 의원이 노선을 이제 바꿔 타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작년 7월에 이제 국회법 사태 네. 해가지고 원내대표에서도 물러났는데 친박이 지금 두고두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내대표 할 때 얼마나 속썩였냐 우리를. 그리고 우리한테 침뱉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비대위원장 도저히 못 받아준다. 그리고 우리가 못 받아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친박 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당원들의 문제다. 보수 중에서도 아주 극보수에 해당하는 그 열성 당원들을 말할 텐데, 예를 들면 이제 촛불 집회에 맞서서 나온 맞불 집회를 벌이는 네. 그런 그 분들을 가리키면서 거기도 그렇게 수만 명이 나와가지고 집회를 한다. 그 사람들 가보면 다 유승민, 김무성 다 나가라고 한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비대위원장 시키고 하느냐. 차라리 저럴 거면 나가는 게 낫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친박 의원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끝까지 안 된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야당보다 더 싫어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은 그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배신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고 네. 쫓아낼 때만 해도 좀 미안했다고 합니다. 동료 친박 의원들 입장에서 유승민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내대표 사퇴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게 다 뒤집혀 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을 어기는, 헌법을 어기는 그런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됐고요. 그 사람을 따르는 자기들은 역시 헌법을 위반하는 아주 그 사악한 집단으로 이제 한순간 매도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유승민 의원을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세우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게 맞는 겁니다. 민주공화국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서 논리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도저히 유승민 의원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이 최근에 이제 더 강하게 해온 얘기가 있죠. 탄핵 국면에서 호가호위했던 내시 홍위병들을 이번엔 이제 진짜 내쫓겠다. 내가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 네. 아주 강경하게 말했거든요. 저 새누리당 쇄신 그러면은 인적 청산이거든요. 친박을 어떻게 좀 후퇴시키느냐 또는 이제 결별을 시키느냐 이건데 유승민 의원은 그걸 제1호의 자기 할 일로 아주 공개리에 천명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대위원장 그 칼자루를 쥐게 되면 할 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도 아주 상징적인 몇 명이라도 겨눠가지고 출당, 뭐 제명, 뭐 정계 은퇴 유도 이런 거 할 텐데 그거 칼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때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더구나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의 유승민 트라우마가 거의 친박 세력 전반에 지금 짙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결국 지금 비주류에서는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를 주류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나갈 수밖에 없다. 지금 사실상 이제 최후 통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가는 걸 보면 유승민 카드는 절대 안 된다는 거고요. 친박 입장에서는 남은 건 분당이죠. 그러면 비주류 탈당 언제 어느 규모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최후 통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뭐 시한을 설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정우택 원내대표의 또 친박 세력들의 특유의 이제 더듬수로 이제 시간 끌기와 명분 뺏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망은 좀 엇갈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탈당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김무성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은 사실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탈당을 해서 풍찬노숙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또 김무성 의원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부잣집 도련님 같은 뭐 그런 이미지, 또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말이 그렇지 그렇게 탈당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일주일 정도 고민한 다음에 결정한다고 했습니다만 일주일은 좀 더 걸릴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 성탄절 분당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오거든요. 25일이 일요일인데 네. 그때까지는 뭐 결론이 나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 실제로 만약에 탈당을 해야 한다면 연내에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제 1월 1일이 되면은 이제 아주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임기 마치고 곧 들어온다. 그리고 또 야권도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레이스를 더 본격화할 거고 뭔가 깃발을 들고 나가서 차리고 있으려면 올 연내에는 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게
공학적으로 맞을 테고요. 동력 측면에서도 봐도 시간을 끌수록 힘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도 단체로 모여가지고 우리 유승민 비대위원장으로 우리 의견 모았다, 이거 받아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꾸 이제 그 이완되는 그 조직을 자기를 모아가지고 좀 모멘텀을 만들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 넘기고 나서 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고, 한다고 하면 사실 그 탈당파들도 빨리 하자 이러는 주장들이 많아요. 다만 변수는 이제 친박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제안을 드린다 할지 하면서 좀 자꾸 저번에 탄핵한다고 할 때 그 비박계가 자꾸 흔들렸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한번 기다려보자 이랬듯이 이상한 제스처들을 취하면서 또 오늘 보면 혁신과 통합이라는 그 친박 모임 해산 선언도 하고 네. 자기들 절대 당직 같은 거 안 받겠다 하고 자꾸 친박 비박들의 탈당 명분을 이제 그 낮추는 장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작업을 계속 현란하게 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또 이제 구심점을 만들 거냐. 결국은 20명, 무슨 일이 있어도 20명 우리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 그 정도가 된다면 이제 결행을 할 텐데, 안 될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나름 한번 세어봤는데, 한 24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제가 어제 친박 의원하고 또 그분 얘기를 들어봤더니 거기는 자기가 볼 때 한 23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의 정서는 사실은 뭐 니네 나가라 이런 뭐 정서가 깔려 있는 거겠지만, 사실 만약에 규합이 딱 된다면 원내 교섭단체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무성 유승민 대표가 일단은 어느 정도 당을 나갈 때는 같이 나가자라는 정도까지는 그래도 큰 공감대는 형성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나간다면 뭐 20명 정도는 가져서 나갈 것 같습니다. 시점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비례대표 의원들은 일단 탈당이 불가능하고요. 네.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대부분 다 또 친박적이죠, 비례대표는. 그렇기도 하고요. 이제 약간 중도 성향의 사람들도 이제 탈당이 불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당직자들이 김무성, 유승민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탈당은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탈당이라는 게 약간 무모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확 저지르는 스타일로 하는 거지. 지금 이분들처럼 머리가 좋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탈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약간 이상한 변수가 있다면 지금 오히려 좀 언론 쪽과 이제 그 여당을 좀 많이 지원했던 이제 보수 성향 언론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빨리 탈당을 해라, 이제 이런 주문들을 아예 뭐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뭐 도로 친박당 분당 움직임, 이게 토요일 아침자 제목입니다. 네. 일면 톱이에요. 분당 움직임 전혀 없는데 이제 아마 그게 어떤 신문의 제목으로까지 비춰지고 있고, 어차피 좀 보수 기득권 세력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 전에 내년 봄에 대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빨리 좀 보수를 재구성해서 뭐 개헌을 할 수 있으면 좋고, 개헌이 안 되더라도 차라리 친박 비박이 갈라섰다가 뭐 나중에 다시 합치더라도 뭐 뭔가 좀 보수 세력을 재구성해서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그런 이제 외부의 어떤 목소리들이 새누리당의 압력으로 비박 세력들한테 차라리 빨리 탈당을 해라, 이런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여론인 것 같기도 합니다. 국민일보와 리얼미터가 수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분당을 가정해서 정당 지지도를 물었는데 비박당이 18.7%, 친박당이 13.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지금 30%가 넘는 거거든요. 지금의 새누리당보다 지지도가 2배 이상 나오는 그런 이제 계산에서 그런 보수 신문이나 이런 쪽에서도 차라리 갈라서고 다시 시작을 해서 보수 쪽의 지지층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자, 결집하자, 뭐 이런 이제 계산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만약 비박계가 탈당을 해서 원내교섭단체를 꾸리면 대통령에 속해 있는 여당이 아닌 야당만으로 180석이 넘어가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더라도 여소야대가 진정으로 실현되는 그런 신기원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이런 꿈 같은 현실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는 아기자기한 크리스마스 행사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기쁜 소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